안녕하십니까. 병태생리학 관절염 예방에 대한 홈트레이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게 된 한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관절에는 집돌이입니다. 요즘처럼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만 계시다가 관절의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관절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 또는 아직 관절에 통증은 없지만 관절염 때문에 혹시 걱정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죠.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관절이란 무엇이고 관절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대의 발생 원인, 증상 및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관절에 좋은 운동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관절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서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 관절낭,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뼈의 상당 부위 연골로 되어 있고 연골은 혈관이 없어 관절에게서 영향을 흡수합니다. 특히 관절 특히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 관절, 고관절에서 연골이 하는 일은 관절이 움직이는 동안 관절을 보호해주며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타이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오래되면 닳듯이 연골도 나이가 들면 닳습니다. 트럭처럼 많이 운전하는 타이어가 빨리 닳듯이 연골도 많이 사용하면 빨리 닳게 됩니다. 관절을 사용하는 동안 관절 내 연골이 지속적으로 마모되고 대체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연골이 손상되는 정도에 맞추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보호층이 마모되고 뼈의 끝부분이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의 통증입니다. 그러나 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절 주위에 건, 인대, 활액낭이나 근육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절이 아프다고 관절염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관절염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많으며 관절염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및 병의 경과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있을 경우 의사들은 이것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관절 주위의 문제인지, 기계적 문제인지, 염증으로 인한 문제인지, 중철 관절인지 말단 관절인지 등을 파악하여 관절염의 원인을 알아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관절염은 하나 혹은 여러 부위의 관절을 비특이적인 염증성 반응이 만성적으로 야기되고 특징적인 통증과 강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병명은 아니고 어떤 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종류가 100여 종이 넘으나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흔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염증성 변화 없이 연골이 소실되고 관절이 변형되면서 국소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이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관절염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일차성 또는 특발성 관절염과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2차성 또는 속발성 관절염으로 분류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골관절염이 잘 생기는가? 골관절염 환자의 수는 전 인구의 10%에서 15%로 50세 이상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유전적인 소인으로 20, 30대에도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확률은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으며 관절이 꼭 맞지 않게 약간의 결함이 있는 채 결합되거나 부자연스럽게 관절을 움직여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골관절염은 관절 부위의 외상, 관절의 과다 사용, 어긋난 모양으로 잘못된 연결된 관절 또는 과체중으로 관절과 연골에 과도한 부담이 있을 때 잘 생깁니다. 관절염 증상에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초기 증상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아침에 관절 부분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중기 증상에는 관절 부위의 부분이 부은 것처럼 커지며 심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유발됩니다.
말기 증상에는 관절 부분이 부은 것처럼 커지며 다리가 휘고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있으며 관절 부분이 완전히 손상되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고울관절염의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초기 관절염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을 느낀다거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초기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집안일을 하고 난 뒤 무릎이 붓고 아프거나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거나 또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며 주저앉고 싶을 때 중기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자다가 무릎에 통증으로 깬 적이 있거나 절뚝거리며 걷는다거나 외관상 다리가 O자로 휘어져 있거나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픔을 느낀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 말기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직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과 염증을 감소화한다. 치료 합병증을 최소화한다. 관절염 진행을 느리게 한다. 관절 파괴 및 병형을 예방한다. 작업장 직장에서의 장애를 방지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은 크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과 휴식, 그리고 수술적 치료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치료의 주된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주로 타이레놀과 비스테로이드성 수염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절 연골 보호제 주사입니다. 관절 연골 보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 연골을 부드럽게 둘러싸서 관절의 윤활 기능을 훨씬 좋게 합니다. 관절의 인대를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관절의 운동을 정상화시킵니다. 관절염은 활액의 점도를 떨어지게 하고 그에 따라 끈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이알 주사는 관절 윤활 성분을 새롭게 보충해 주어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관절 연골의 변성을 억제합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일상생활 동작의 개선 등 뛰어난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입니다. 물리치료에는 온열요법, 한냉요법 등이 있습니다. 온열요법은 통증 감소,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한냉요법은 통증 완화 및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비만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큰 관절에 있는 연골이 쌀 한 가마를 쥐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체중 조절 방법은 식습관을 바꾸어 칼로리가 적게 나가는 음식으로 대체해야 하고 과거보다 많이 운동해서 체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의 경직을 막기 위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매일매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요리하기, 빨래하기 등의 일상생활만으로 전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다 움직여주지 못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관절을 제 운동 범위대로 굽혔다 폈다 돌렸다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서 염증이 발생하지만 주위의 연골과 뼈로 염증이 파급되어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초래합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 외 증상으로 빈혈, 건조증후군, 피하결절, 해섬유화증, 혈관염, 피부궤양 등 전신에 침범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 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전적 소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2억의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들 중 4분의 3 정도가 여성으로 어느 연령에서나 발병할 수 있지만 40, 50대 사이의 중년층에서 가장 흔히 발병하며 어린아이에게도 아주 드물게 발병합니다. 다음 그림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며
증상에는 전형적으로 여러 관절의 통증, 뻣뻣함, 동창 등의 증상이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나타납니다.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도조 강직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흔한 증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입니다. 도조 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세 부위 이상에 나타나는 관절염, 손관절에 발생한 관절염, 류마티스 인자 양성 판정, 류마티스 결절, 방사선 검사상의 이상 소견, 좌우 대칭적인 관절염 증상 등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치료 목표는 증상의 완화, 관절 변형과 파괴의 예방, 관절 기능의 지속,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항류마티스 약제 등과 같은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및 보존적 요법, 수술적 치료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에는 운동요법과 신질법 두 가지 요법이 있는데 보온 운동에는 걷기, 수영, 수중체조 등이 있고 우리가 가는 운동에는 조깅, 등산,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불편하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 갑자기 아프고 움직일 수 없을 때엔 허벅지에 약 10초 동안 힘을 준 다음 다리 힘을 빼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기, 초기의 증세가 심할 때는 단단한 병마개를 비틀어 여는 등의 작은 관절을 움직이는 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법에는 관절이 붓거나 흥거리면서 빨갛게 부으면 냉찜질을 진행하고 심하게 아프면서 뻣뻣하고 열이 없는 경우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은 5분에서 7분, 온찜질은 30분 정도 아픈 부위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엔 온찜질, 류마티스 관절염과 운동 직후엔 냉찜질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 종류와 발생 원인, 증상, 치료 방법 등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던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 다음부터는 앞에 두 가지 관절염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예방을 해야 하는지 일상생활 관리법 등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활동성이고 진행성일 때는 질병 자체로 인한 열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더 많은 영양이 필요시되며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체력 유지에 필요한 적당한 영양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식사 요령에는 관절염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많이 나타나므로 비만이나 과체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육류 섭취를 감소시키며 생선과 닭고기류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지방과 유지를 제한합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을 선택합니다. 계란은 조리 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3개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현미, 잡곡밥, 통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 콩을 포함한 곡류를 더 많이 섭취합니다. 하루에 과일과 야채를 5회 이상 섭취합니다. 관절염에 있어서 피해야 할 음식들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식품 속의 나트륨 성분이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을 체내에서 빼앗아 관절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십니다. 단 음식이나 간식을 줄입니다. 알코올 음료를 제한합니다. 다음은 변비 예방입니다. 변비는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오는 문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환자들이 신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관절염 약들이 변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화장실에서는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빡빡한 스케줄에 따라 강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식사를 천천히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십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두를 먹거나 자두즙을 마십니다. 자두에는 자연적으로 배변을 쉽게 하는 화학 물질이 섞여 있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과일, 야채,
현미, 통밀로 만든 빵 등을 많이 섭취합니다. 평소 습관이 관절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쭈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피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관절염 예방에 대한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은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상의 악화, 즉 급성기 때는 염증을 억제 완화하여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고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동보다는 약물 치료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관절 운동의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의 경직을 막기 위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매일매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와 같은 일상생활만으로는 전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다 움직여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관절이 아프고 부었더라도 매일 의식적으로 관절을 제 운동 범위대로 굽혔다, 폈다, 돌렸다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운동 처방의 목적, 현재 운동 능력, 개인적인 기호, 경제 사정 등 생활 환경 여건에 따라 실행 가능한 종목을 선택합니다. 일반인에게 적합한 초기 운동으로서는 신체의 큰 근육 등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급성기에 있는 관절염 환자는 하루에 한 번씩은 관절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위축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성기에 있는 환자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유연성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그 횟수와 기간, 강도 등에 대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 운동법에는 다음과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유연성 운동입니다. 1번, 고관절과 무릎의 유연성 운동. 누워서 한쪽 무릎은 굽히고 반대쪽 무릎은 펼 수 있는 데까지 쭉 편다. 2번,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굽혀 무릎이 가슴까지 닿도록 당긴다. 세 번째, 무릎을 펴고 힘껏 다리를 허공으로 찬 후 천천히 내린다. 네 번째, 무릎이 아프면 차는 동작은 생략하고 무릎을 천천히 뻗었다가 내리는 동작만 시행한다. 그 다음은 다리 돌리기입니다. 첫 번째, 다리를 쭉 펴고 양 발 뒤꿈치 사이를 15cm 정도 벌리고 눕는다. 두 번째, 그 자세에서 양 다리를 안팎으로 돌린다. 세 번째, 이 자세에서 하지의 근육을 강화하려면 한쪽 무릎에 힘을 줘서 오금이 방바닥에 딱 닿도록 하면서 허벅지 앞쪽으로 힘을 준다. 네 번째, 천천히 다섯을 세고 힘을 뺀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운동한다. 다음은 팔 돌리기입니다. 첫 번째, 어깨 누운 자세에서 한쪽 팔을 쭉 펴고 머리 위까지 올린다. 두 번째, 그 자세에서 천천히 반원을 그리며 옆구리와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한다. 다음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첫 번째, 손을 쫙 폈다가 엄지만 빼고 손가락 두 번째 마디들에서 꼬부라지도록 손을 쥐어 손가락 끝이 손바닥 위 부분에 살짝 닿게 한다. 두 번째, 엄지를 쫙 폈다가 새끼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까지 구부려 본다.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발목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만 들 수 있을 때까지 든다. 그랬다가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드는 데까지 높이 든다. 이를 반복한다. 그 다음은 급성기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등척성 운동이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법에는 다음과 같은 운동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다리를 뻗어 침대 또는 의자 발치에 발바닥을 대고 그대로 다리에 10초간 힘을 줍니다. 다음은 다리 교차 운동입니다. 첫 번째,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발목을 교차시킵니다. 그 자세에서 뒤로 간 다리는 힘껏 앞으로 밀고 앞에 있는 다리는 힘껏 뒤로 밀어본다. 이때 다리는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다가 발목을 푼다. 교차를 반대로 시켜 반복한다. 다음으로는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시행하기 전에 해야 할 가벼운 스트레칭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20분에서 30분가량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후 관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관절 주위 근육에 1분 정도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반복합니다.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해주면서 활액량을 고정해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꼭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앞에 PPT에 설명드린 유연성 운동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하지의 유연성 운동입니다. 하지의 유연성 운동은 고관절과 무릎의 유연성 운동입니다. 먼저 누워서 무릎을 굽힌 후 반대쪽 무릎은 최대한 펼 수 있는 데까지 쭉 펴니다. 두 번째, 손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가슴에 닿을 때까지 당깁니다. 세 번째, 무릎을 허공을 향해 쭉 찬 후 다리를 서서히 내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자세에서 만약에 무릎이 아프면 차는 동작을 생략한 후 다리를 천천히 쭉 펴고 서서히 내립니다. 다음은 다리 돌리기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양 다리를 쭉 편 후 양 발 뒤꿈치 사이를 15cm 정도 벌리고 눕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세에서 양 다리를 안팎으로 돌립니다. 세 번째, 이 자세에서 하지의 근육을 강화하려면 먼저 한쪽 무릎에 힘을 줘서 오금이 방바닥에 닿도록 한 후 오금이 방바닥에 닿도록 하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줍니다. 네 번째, 이 자세로 천천히 5을 센 후에 힘을 뺍니다. 5, 4, 3, 2, 1 이제 힘을 뺍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무릎에 오금이 방바닥에 닿도록 한 후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줘서 쭉 펴고 이 자세로 다시 천천히 5초를 셉니다. 5, 4, 3, 2, 1, 땡. 다음은 팔 돌리기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누워서 이번에는 팔을 머리 위로 쭉 펴니다. 두 번째 이 자세에서 이 팔을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옆구리와 머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도 어깨를 머리 위로 쭉 편 후 이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옆구리와 어깨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첫 번째, 손을 쫙 폈다가 엄지만 빼고 두 번째 마디에서 꼬부라지도록 손을 쥐어
손가락 끝이 손바닥 윗부분에 살짝 닿게 합니다. 두 번째로 엄지를 쫙 폈다가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까지 구부려 봅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운동 자세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만 들 수 있을 때까지 듭니다. 그랬다가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드는 데까지 높이 듭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발바닥을 들었다가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높이 듭니다.